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 저는 우크라이나 역사가 인러시아인의 특성, 그들이 다른 인류와 눈에 띄는 이유, 그들이 다른 인류와 차별화되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오래되고 매우 권위 있는 출처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의 아버지인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그리스인 헤로도토스는 현대 중앙 러시아의 영토, 즉 스키타이 북동쪽, 사막 너머, 즉 일부 숲 너머, 분명히 잘러 사이에는 식인종인 안드로 파기 부족이 살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식인종의 그들의 특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특징에 대한 연구, 헤로도토스의 출처에 의한 이러한 식인종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가의 출처뿐만 아니라 매우 고대, 그들은 역사를 위해 밝혀졌으며 천년은 사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가이 안드로파기에 대해 쓴 것이 있습니다. 스키타이 농부들 위에는 사막, 즉 북쪽에 더 높은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너머에는 특이하지만 전혀 스키타이 부족이 아닌 안드로파기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에는 실제 사막이 펼쳐져 있으며 내가 아는 한 더 이상 그곳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스트어를 따라 달리는 스키타이의 북부는 먼저 에거서즈데이와 접해 있고 에거서즈데이는 닥스, 누리는 발트의 연안, 그 다음 북동쪽의 엔드러페이지언즈, 마지막으로 멜런클레이니와 접해 있습니다. 멜란클라이니족은 인도이란 그룹과 동일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족입니다. 모든 부족 중에서 안드로파기 부족은 가장 사나운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도 법도 없습니다. 안드로파기는 유목민입니다. 스키타이와 비슷한 옷을 입지만 그들의 언어는 독특합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유일한 식인종 부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안드로파기족입니다. 그들은 가장 야만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러시아와 비슷해 보이네요. 러시아에서는 범죄 통계가 서유럽보다 약 30대, 40배 더 나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아마도 비슷할 것입니다. 즉, 안드로파기는 가장 치열한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글쎄요, 헤로도토스가 썼듯이 러시아인들은 훔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글쎄, 그들 중 적어도 90%는 그렇습니다.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세의 계명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진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러시아 진실이 있습니다. 즉, 헤로도토스가 썼듯이 그들은 진리도 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 법에 관해서는 불법은 전형적인 러시아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분명합니다. 즉, 실제로 러시아에는 법이 없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연방의회 또는 두마 홀의 러시아 대표들이 헌법을 읽었습니다. 그런 출처가 있었습니다. 안드로파기는 유목민입니다. 글쎄, 나는 이미 러시아 술 취함의 원인에 대해 이미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즉, 알코올 중독, 높은 알코올 중독. 추운 기후의 유목민들은 오랫동안 효소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을 적시에 분해하는 효소. 따라서 이것은 이 알코올성 유전자 또는 아시아 유전자를 가진 러시아인의 조상 중 약 70%가 거의 확실하게 유목민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효 제품이 소비된 남부 지역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북부 지역이 아닌 북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러시아인들은 술에 취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더 많이 추가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싶어 합니다. 헤로도토스를 인용하기 위해 그들은 안드로파기, 스키타이와 비슷한 옷을 입습니다. 즉,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러시아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으며 그들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는 특별합니다. 글쎄요, 언어에 관해서는 아마도 스키타이인이 전체 스키타이 그룹인인도 유럽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로파기족은 각각 인도유럽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했죠. 그 지역, 잘레지아 지역에는 다양한 핀노우그릭 부족이 있었으니 이해할 수 있죠. 무스코비는 미리아 국가, 미리아 공국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식인 풍습은이 안드로파기뿐만 아니라 안드로파기 동쪽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실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테오도토스는 7개 언어의 7명의 통역사를 사용하여 아르키파인을 방문한 스키타이인들이 상품을 교환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쪽의 신디아인 이쪽 지역에 대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신디아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친척들이 어린 양을 가져와 제물을 준비하고 고기를 잘게 자르고 죽은 주인의 아버지의 고기를 더한 다음 모두 섞어서 잔치를 벌이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뽑아 잘 닦고 금을 입혀 보석으로 집에 보관하고 매년 큰 희생을 바칩니다. 아들은 엘렌이 죽은 부모의 잔치를 축하할 때 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묘사하니 모든 나라에서는 겨울이 너무 혹독해서 견딜 수 없는 서리가 8개월 동안 지속되어 물을 흘려도 땅이 늪이 되지 않지만 불을 피우면 진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테오도토스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의 본질에 대해 많이 설명하는 또 다른 역사가가 있습니다. 서기 4세기의 로마 역사가인 암미아누스 마르셀리누스. 그의 역사 창조, 사실 헤로도토스와 같은 매우 유명한 역사가. 그리고 여기에 그가 살았던 현대 러시아 영토에서의 오거의 위치에 대해 쓴 내용이 있습니다. 사르마티아 국가는 다뉴브 강에서 돈 강까지, 즉 다뉴브 강에서 사르마티아인의 나라인 돈 강까지 뻗어 있으며 현대 우크라이나의 영토입니다. 다뉴브 강에서 동강까지. 우크라이나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동강이 바로 국경입니다. 동강 건너편에는 그곳에 살았던 또 다른 사르마티아인인 알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이름이 유래된 스키타이의 광대 한 사막에 살았으며 페르시아인처럼 승리로 주변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여한 페르시아인과 마찬가지로 살았습니다. 더 동쪽으로 가면 멜랑클라이니와 식인종인 안드로파기족이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식인종, 방황하는 삶의 방식을 이끌고 모든 이웃이 그들 근처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동쪽, 중국까지 전국이 황폐해졌습니다. 즉, 이 오거들은 다시 방황하는 생활 방식을 이끌고 모든 이웃들이 그들에게서 흩어져 오늘날 러시아를 생각나게 하고 모두 가까이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도망칩니다. 그래서 식인종에서 북쪽과 동쪽에서 중국까지 전국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러시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식인종은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즉, 사람처럼 옷을 입고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를 들어 크리미아에 가서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외칠 수 있는 치열한 관습과 유목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을 통한 그들의 유목민 이동과 법과 진실이 없느니 치열한 관습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실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는 러시아의 진실도 법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이 아주 오래전이고 이것은 고대이며 이것은 러시아의 안드로파기식인 풍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석기 시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6,000년, 러시아에서 불과 1,000년 반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4배 더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또한 1890년대 과학자, 학계 독일 과학자들이 그린 식인 풍습 지역 지도인 첫 번째 댓글 중 하나인 지도를 여기에 비디오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은 1890년대의 러시아 영토의 일부였지만 우랄에 더 가깝게 식인종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해할 때 1893년이며 오래전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독일과 러시아는 정상적인 관계를 가졌고, 즉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늘날 러시아에서 어떤 관습이 지배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는 범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증거, 러시아 문학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니콜라이 레스코프가 1840년에 어린 시절에 보았던 러시아의 사건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무엇을 썼을까요? 그는 1840년 오렐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간의 지방으로 양초를 만들고 있다고 썼습니다. 즉,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들은 오를 지방에 비를 내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쓰는 방법입니다. 낯선 사람이 어딘가에서 와서 작은 남자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슬픔, 비가 내리지 않는 행복을 말하면서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서 사제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도 없고 목사도 없이 술 취한 뚱뚱한 사람으로 만든 불이 켜진 촛불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명의 남자는 물건을 사재기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방에는 그가 필요한 종류의 양초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긴 양초를 가지고 있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많은 곳에서 비가 내린 것처럼 모든 곳에서 이미 태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계란과 6그리브나를 모아 그와 함께 밤에 들판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불을 붙인 촛불을 들고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아침에는 이슬을, 정오에는 구름을 기다리되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오지 않았고 그들은 이 지역 올로프 원주민들을 보았고 말하자면 현지 술주정뱅이인 익숙한 남자가 들판에서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람쥐가 아니라 황소가 그를 쫓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구름이 오지 않았다고 유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찌르고 그에 따라 그의 지방으로 양초를 만들고 그 양초로 헛간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레스코프는 자신의 영지에 대한 자신의 관찰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르스카프가 쓴 것처럼 세 번째 남자는 코전의 다리를 잡고 세 사람 모두 그를 울창하게 자란 계곡이 있는 숲으로 데려갔고 즉시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고 코전은 한숨을 쉬며 왜 나를 면도하는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진정되고 남자들은 시냇가로 내려갔고 그 시냇가에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녀가 모든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소환되어 코지5의 지방으로 만든 양초로 헛간의 반쪽에서 촛불을 들고 정말로 오래된 반쪽에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실수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반헛간에서 불을 시작한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코지5의 라드 캔들에 대한 언급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이름이었죠. 긴 숲의 깊은 계곡 바닥으로 내려갈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이 코지5의 시체를 발견했고 작년 낙엽의 덤불과 많은 잎 아래에서 심하게 부패한 시체를 보았고 마을 전체가 만장일치로 소른 이 코지5의 시체라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내부 지방은 이미 코지5의 지방에서 긁어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충분한 수의 양초가 만들어져 여러 곳에서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코프는 물론 이야기를 쓴 끔찍한 러시아 혐오증입니다. 레프샤. 즉, 그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러시아 혐오증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러시아 혐오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실을 말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에 충격을 받은 영국 여성 길데가르드 바실리 예브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모는 눈물의 골짜기, 마음의 굶주림, 영혼의 굶주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매우 흥미롭게도 모든 사람에게 르스카프의 유도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말은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러시아인에 대해 정직하게 쓴 모든 작가들은 19세기, 심지어 20세기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레스코프를 예로 들어 플라토노프를 예로 들면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 체호프가 귀족이 아니라 엘리트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 글을 쓸 때 그가 원시인, 정말 원시인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안드레이 플라토노프를 추천합니다. 그건 그렇고 매우 재능 있는 러시아 작가입니다. 내 말은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러시아인의 특성을 봅니다. 오늘날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짐승 같은 잔인함. 그래서 이미 입증되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화도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짐승 같은 잔인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글쎄요, 사람들이 원시적이라면 사실 얼마 전이 동물 세계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즉, 그들에게 보이고 러시아인에게는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동물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것의 메아리는 각각 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러시아인들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다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즉, 그러한 원시 역사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대한 이러한 위협, 따라서 전 세계로부터의 분리 등이 있습니다. 즉, 이 본성, 이 동물 잔인함은 원시 사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글쎄, 이 잔인함을 제외한 러시아인의 다른 자질은 무엇입니까? 글쎄, 모든 것을 빠르게 채택하고 모든 것을 외부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말하자면 외부 형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원시인의 속성입니다. 즉, 일부 야자수 입으로 합한 비행기를 만들었으므로 이 비행기는 그들에게 선물을 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원주민들이 비행기를 본 다음 야자수 입으로 그러한 비행기의 정확한 복제품을 만들고 그로부터 무엇이 뿌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섬에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러시아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칸 대통령, 칸의 부하, 상원 의원 등을 칸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것도 빌리지 않지만 형식은 매우 쉽게 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구 사회를 볼 때 항상 일종의 게이 유럽, 일종의 게이 자부심을 보고 서구 문화에 있는 가장 깊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천재적인 생각 같은 것은 없습니다. 즉,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가장 피상적인 것만 봅니다. 원시 시스템에서 나온 원시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외부의 것에 매우 집착하고 모방이나 흉내를 냅니다. 러시아인들은 반짝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말은 그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보면 러시아인의 취향은 가볍게 말하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반짝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맛과 지위의 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위 때문에 그들은 매우 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지도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즉, 이런 종류의 무릎을 꿇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 많은 글을 썼는데, 말하자면 지도자 앞에 쓰러졌을 때 이마에 돌기를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냐하면 동굴에서의 지도자는 전체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매우 완벽하게 통제하고 누가 누구를 보고 그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에 바로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민주주의 단계에서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견제와 균형의 수단이 없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군사 민주주의까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시 사회에서 공산주의로 곧장 갔고 또한 원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 앞에는 숭배가 있지만 동시에 지도자가 약해지자마자 아켈라가 놓치자마자 그는 짓밟힙니다. 사실 푸틴은 자신의 국민, 러시아 국민의 이러한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사하는 동포들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인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 사실 그들 모두는 법을 무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말은 동굴에 어떤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말은 모든 것이 조건부입니다. 내부에 제약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부의 구속이죠. 즉, 인간은 오로지 힘에 의해서만 구속됩니다. 즉, 러시아인을 풀어주면 그들은 대혼란과 포그롬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양심이 없습니다. 그럼 부도덕. 그리고 이 부도덕은 바로 그 목소리, 바로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한 체계적인 부도덕. 과학자들은 종종 원시인, 특히 매우 가혹한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도덕성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각자 자신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은 러시아의 진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럴까요? 모두가 뼈를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요. 뼈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신발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는 어깨를 밀고 훔치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이 광범위한 훔치기, 훔치는 성향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원시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시 시스템에서는 재산의 개념이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가 잠들었고 무언가를 빼앗겼으며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즉, 원시 사회에서 결과적으로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그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찰관이 그들을 막으면 이것을 러시아 혐오증이라고 합니다. 경찰관이 도둑을 막는 경우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각각 뼈를 위한 전투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정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완전한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도덕 자체의 부재입니다. 즉, 인류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도덕의 메아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인메아리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들은 바보로 간주됩니다. 한 네덜란드인이 썼듯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매우 드물게 그가 어리석고 사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덴마크 대사는 러시아인은 손바닥에 머리카락이 자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아무도 없고 모두가 거짓말을 합니다. 등등.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거야? 누구에게도 모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러시아 국민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본능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지나가지 않았고 다른 국가의 수천 년 동안의 진화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 수천 년의 진화를 앞두고 말하자면 빨리 건너뛸 기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더 가까운 꽤 괜찮은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최고의 인재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의 전체 역사가 원시적 사상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상의 스크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인인 척하는 쇼라고 할 수 있죠. 몽골 타타르의 멍에에서 시작하여 이반 대제, 볼셰비키, 푸틴에 이르는 러시아 역사 전체가 그러합니다. 여기 따라서 러시아가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나올지 나올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욕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러시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에 이른 러시아가 각각 중국에서 황색 마스터를 발견하고 오늘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먼저 러시아는 중국의 자원을 팔려고 시도하고 중국이 자원을 가져갈 것이고 러시아인은 완전히 새로운 규칙에 따라 살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많은 비중국 국적자들이 그것에 익숙한 것처럼 그것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기간의 영향력을 통해 익숙해질 것입니다. 여기요. 그나저나 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시대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진정한 영웅을 돕고 용감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은 모두 수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국에 대한 높은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구입에 도움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수집하지 않았지만 이미 러시아 파시스트 침략자들로부터 우크라이나 남부를 해방시키고 있는 부대에 가깝습니다. 카드 프라이베트 뱅 516874 51-08-461010을 도울 수 있습니다. 수령인 이 단위 의병사 군인 내 친구 알렉산더 카레보르. 그러니 친구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임을 돕고 기억합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나쁜 것을 피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크라이나의 영광.